아이폰 라인업에서 가장 판매량이 떨어지는 모델은 아이폰 13까지 출시되었던 미니 모델과 올해가 마지막이 될 플러스 모델입니다. 두 모델 다 크기 변형 모델이라는 특징이 있죠. 미니 모델은 작은 폰을 원했던 소비자들의 반응을 수용하여 출시를 했었는데 판매량이 기대 이하라서 단종을 한 것 같고, 플러스 모델은 프로 라인업에서 프로 맥스 모델이 프로 모델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것을 보아 소비자들이 큰 폰을 더 선호하는 성향에 따라서 플러스 모델을 출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상과는 다르게 플러스 모델은 결국 단종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아이폰 17 시리즈에선 플러스 모델을 대체하여 아이폰 17 슬림, 가칭 아이폰 17 에어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이폰 17 에어는 크기 변형 모델이 아닌 휴대성 특화 모델로 두께를 얇게 하고 무게를 가볍게 만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의 두께가 8.25mm,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의 두께가 7.8mm로 이 두 모델의 두께보다 더 얇아진다는 거겠죠.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모델의 두께가 5.1mm로 애플 역사상 가장 얇은 제품이 되었는데, 아이패드 프로는 넓이 자체가 넓은 제품이다 보니까 아이폰보다 내부 부품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그 정도의 두께가 가능했던 것이고, 아이폰의 크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아이패드 프로만큼의 두께는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죠. 아이폰이 다른 제조사들의 폰들과 비교하면 기본 모델도 가볍지 않은 편이고 프로 모델도 무거운 편이라 휴대성이 좋지 못한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폰 17 에어는 얼마나 더 가벼워지고 얼마나 더 얇아져 휴대성이 얼마나 좋아지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폰 17 에어의 두께 수준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케이통 인터내셔널 소속 분석가 제프프는 아이폰 17 에어가 6mm대의 두께를 가질 것이며 아이폰 역사상 가장 얇은 아이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폰은 단 한 가지 모델을 제외하고 모두 7mm가 넘는 두께를 가졌습니다. 가장 두꺼운 모델은 아이폰 3G와 아이폰 3GS의 12.3mm이고 7mm를 넘지 않는 가장 얇은 모델은 아이폰 6의 6.9mm입니다. 무게는 아이폰 SE 이후 두 번째로 가장 가벼운 무게이죠. 아이폰 17 에어는 아이폰 6의 6.9mm보다 더 얇은 6mm대의 두께를 가질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한간에 나오고 있는 두께 수치는 6.3mm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와 비교하면 대략적으로 75% 수준의 두께를 가진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두께가 얇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하지만 두께가 얇아짐으로써 걱정되는 게 있죠. 아이폰 6에서 유명했던 밴드 게이트, 기기 프레임 자체가 휘어버리는 약한 내구성과 내부 공간 부족으로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어 배터리 타임이 짧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이패드 프로가 좌우 하중에는 여전히 약하지만 상하 하중에는 내구성이 강해졌거든요. 아이폰 17 에어에도 비슷한 식으로 내구성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배터리에 대한 정보는 내년 봄쯤 나올 것 같은데 용량만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니까 그때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면 카메라 렌즈가 하나밖에 안 달리기 때문에 빠지는 자리를 채우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7 에어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